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요. 이게 딱 어떤 모임의 소개를 받으면 순간 제가 말을 못해요. 잘하시는데요. 한 10초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저도 나이 50 먹었는데도 부끄러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하여튼 2022년도 한국 지적재산권 경성학회 충계 학술대회를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준비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말 이런 게 좀 저한테 아직도 어색한데 오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학회 이제 주제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준비한 내용들 주제들의 키워드를 보면 지식자산 산업이에요. 그 산업 안에는 시장도 있고 다양한 지식산업과 관련된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지식자산 그 관련된 분야들 안에서 저희는 제가 작년도에 3월에 이제 회장을 맡았고요. 2년이거든요. 그 안에는 제가 주로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이 우리 지식자산 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 활동들, 그 다음에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오늘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T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기조연설 또 소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NFT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블록체인, NFT, 코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관련돼서 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그런 좀 쉽게 저희가 강의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산업, 작년에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올해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그 비즈니스 사업자들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성장 초기 막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좀 더 합리적인 미래에 예측 가능한 그런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서비스가 데이터 산업이 아닌가라는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 이런 데이터의 기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려면 보도에 또 기술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거죠. 실제 그 구축한 사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지식자산 산업을 다루니까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법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지식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안 되면 문제 없는데요. 잘 나가다가 이게 꼭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기업이 어려워지고 더 심지어서는 이게 파산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리걸 영역도 지식자산 분야에서 모든 지식자산 영역, 특허뿐만 아니라 아니면 음악 저작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 더불어서 올해 또 관련된 책도 쓰신 저작께서 직접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 21년 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저는 이제 특허 가치평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왔고요. 그동안에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어떤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변화가 있었냐면 지식재산권 기반으로 금융이 접목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13년도에 저는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것을 좀 풀었습니다. 어려우니까. 기술 기반의 그냥 지재권이라고 합니다. 지재권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표현, 말이라 이게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기술 기반의 지재권 특허권이죠. 이 특허권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2013년도부터 그다음에 2014년도에 기술 신용 보증 기금 이게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거죠. 예. 실제로 지금까지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시중 은행들도 특허권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산업은행이 2020년도에 5천억 규모로 타이틀명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 기업 특별 자금 금융 상품. 이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담보로 잡고 금융 지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미 특허권에서 이런 담보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이게 특허권이라든지 데이터 자산이라든지 음악 저작권 이게 다 지재권이거든요. 특허권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까지 또는 향후 다른 지재권 영역까지 금융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아시는 것처럼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위주의 담보를 했던 게 이제 지재권 기반으로 금융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출시하는 과정에서 지재권의 산업별 특성이 있어요. 그 산업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거기 기획이 된 금융 상품을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 은행 조직인데 은행 조직에서도 지재권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향후에도 이런 이제 특허권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도 금융이 들어가면 상당히 빠르게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동안의 은행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매출이 있냐, 이익이 낮냐, 수익 창출을 보고 그 다음에 금융이 들어갔는데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이런 지식자산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가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익 창출하면 금융 지원할게 이런 구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금융 지원 후에 수익 창출을 지원해주는 상당히 이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금융도 바꾸고 있다라고 하고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FT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투자하실 분들이 설명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21년 동안 큰 흐름을 몇 가지를 봤는데 10년 전에 크라우드 이게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라우드로 갈 거라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죠. 하나는 된다 안 된다. 가장 이슈가 문제가 됐던 게 보안 문제였는데 이미 10년 전에 논쟁이 됐던데 지금 크라우드 산업은 굉장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컸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미 요 학회에 참석하실 정도면 충분히 예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블록체인이 모든 산업에 다 접목이 될 거다. 그러면서 산업이 굉장히 또 다른 형태 기술이 산업을 바꾸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NFT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거고 저는 여기에 저도 관심은 최근에 이제 공부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이게 맞겠다. 심지어 제가 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경영학회 장님이 이 얘기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얘기는 아닌데 아니 어떻게 경영하신 분들이 기술이나 이쪽에 계신 분이 아닌 경영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사실 약간 놀랐어요. 그분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은 지식재산으로 권리가 중요하다. 정보로서 권리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NFT 기술을 데이터에 결합하면 기업의 정보 자산에 대해 지식재산의 권리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를 지원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기술 중심의
적용이 아닌 산업 가치 중심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무형 자산들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도 21년 동안 지재권 시장에 저도 재무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경영학과 교수님이 이런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여러분하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경상학회는 어떤 그 논문 내라 뭐 이런 말 안 씁니다. 순수한 학술 대회라기보다는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어떤 그 같이 고민하고 정보 공유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런 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는 좀 준비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끼리 좀 유익한 시간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로들 처음 봤겠지만 먼저 다가가서 명함도 주시고 오늘 학기 끝난 이후에도 같이 어떤 여러분들의 좋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학회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들 간략하게 성명하고 발표 내용만 주제 내용만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학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표가 두 개인데요. 한 번은 아직 안 오신 건가요? 기조 발표 첫 번째는 NFT 부상과 지식재산 산업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음악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김광석 실장님이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에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경익남 김광석 치면 주로 원래 김광석 실장이 하는 것은 경제 산업 전망 이런데 하고요. 최근에 저도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대담 형식의 그런 내용,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NFT에 대해서도 상당히 쉽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해서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발표는 한국 이스라엘 산업 생태계 협력 전략인데요. 저기 좀 후원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때 발표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기조연설 두 개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기조연설 끝나면 여러분 여기서 촬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나오세요. 우리 그 같은 공부하는 사람 나중에 시간이 제일 좋은 축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 산업 동향 및 활성화 방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데이터 산업 육성하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박천욱 데이터 산업진흥원에 계신 박천욱 팀장님이 소개를 할 겁니다. 잠깐요. 다음 주제로는 빅데이터 AI 기반 기업 경영 진단 시스템 바사 그쪽 사례를 신용보증기금 장근탁 팀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시스템을 보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래서 이게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도에서 결국 제가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의 관련 판례 동향. 현재 수원지검 검찰청의 조기용 검사님이 발표하실 겁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이 주제로 조 검사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안 됐고요. 바쁘셔가지고 재판 날도 잡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오늘 성공했습니다. 좋은 아주 현장에서 실제 많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음악 저작권 침해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국지식재단연구원 김시열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끝나면 그 조대명 한양대학교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이 있을 거고요. 현재 수석 부회장님이고요. 다음 학회장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좀 먼저 인사드리시죠. 네, 이민 간다고 하시는데 절대 못 가게 할 겁니다. 이거 2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요즘 대세가 ESG잖아요. 뭐 제가 환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해주시는 게 하나의 그것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의 인사말은 이걸로 마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